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 말은 아마도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은 아무 데서나 먹을 것을 씹고 다니며 버릇이 없다 라며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비자에 지금 덜 떨어진 젊은 녀석이 있어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 모른다 라는 직설적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젊은 세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것 같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세대들도 언젠가는 구세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함에 따라 생각도 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빠르게 진행될 때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웹세대로 지칭되는 1990년생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른 면을 보여 갈등 양상도 심각함을 보입니다. 90년대 출생한 취업준비생들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안정성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입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시족인 나라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 8,368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이 되는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1.8%의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98.2%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생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장기적인 실적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기업의 조급함에도 있습니다. 기업은 경력사원과 이공계 학생만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학을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락시켰으며 문과생은 천민이고 이공계는 귀족이라는 서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이 청소년에게 장래희망 1위로 공무원을, 2위로 건물주와 임대업자를 꼽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상명하복 문화와 반복되는 야근을 이유로 퇴사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노량진 학원으로 몰려드는 90년대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9급 공무원 세대 또는 공시생으로 불리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부모도 선생님도 상사도 모르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 90년대생들은 힘든 일은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의지나 패기도 없으며 편한 직업만 찾는 이들로만 보입니다. 90년대생들은 지적하고 충고하고 남을 무시하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비꼽니다. 브랜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임홍택의 90년생이 온다는 9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아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생들의 사고와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자로 부상한 90년대생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기업의 경영도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90년대생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간단함입니다. 간단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특징은 줄임말로 소통하는 언어 습관에 잘 드러납니다.
80년대생이 쓰던 줄임말은 오직 10대들만 사용하는 은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생의 줄임말은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모든 단어에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를 상대로 10개의 신조어의 의미를 묻는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조선과 사이다는 참가 교수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레알이나 아아와 같이 자음만 있거나 긴 단어를 축약한 신조어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할, 만, 하, 안 이란 단어는 단 한 명의 교수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이 아닌 이모티콘과 짤방 이미지로 표현하고 모든 글을 세 줄 요약으로 이해하려는 간단함의 추구는 수많은 정보를 이른 시간에 습득하려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기보다 모바일 충전기와 멀티탭을 가지고 다닙니다.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꽂아놓고 모바일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 90년대생의 모습입니다. 90년대생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80년대생 이전의 세대들이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들은 삶의 유희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질서를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승전 병이라는 신조어는 이들이 추구하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승전 병은 기승전결에 병맛이라는 신조어가 결합한 또 다른 신조어입니다. 이 병맛이란 대체로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합니다. 이 병맛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완전 무결함만이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집단지성에 기반을 둔 온라인 개방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90년생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90년생들은 정보 전달에 충실하고 개인적 견해의 서술을 금지한 위키피디아보다 개인적 견해가 덕지덕지 붙은 한국의 나무위키를 즐깁니다. 나무위키는 스스로 오타쿠 관련 정보와 트리비아로 가득 찬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오락을 즐기는 것이 90년생이 추구하는 재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어떤 세대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유희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90년대생을 이해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정직함입니다. 90년대생들에게 정직함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솔직하거나 순수하다는 어니스트와는 다릅니다. 나누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이란 뜻의 인테그리티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 무결한 정직을 요구합니다. 90년대생들이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공무원 시험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90년대생들은 정직함과 신뢰는 말로써 약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명문화되거나 강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신뢰의 시스템화를 원하는 것이죠. 신뢰의 시스템화는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가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플랫폼을 만든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면접관을 평가하고 면접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흐름이 생겨나는 것은 신뢰의 시스템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공식을 배격합니다. 이들은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인터넷상의 직장 계명에 동의하고 이를 넘어서 충성의 대상이 회사여야 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합니다. 요즘 조직의 관리자들은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는 순간부터 이직을 생각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기업에서는 이직이나 그 시도조차 조직에 대한 적대 행위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이를 잘 활용하는 방안들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융합과 혁신을 통해 기업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경쟁자가 어느 순간 협력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직자는 경계를 넘나들게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90년대생들은 호갱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 호갱이란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란 뜻의 호구와 고객님의 자음 동화 현상에서 유래한 고갱이 합쳐진 신조어로 90년대생의 소비관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대는 기업 마케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에 근거해 소비합니다. 길고 복잡한 것을 피하고 짧고 간단한 것을 원하는 90년대들의 특성은 고객 감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보다 번거로움의 제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식 대체식품이 늘어나는 것이나 고객센터로 전화하기보다 챗봇을 통해 상담하는 것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줄임말을 남발하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며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90년대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참여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성향과 감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생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곧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모두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